65세 이정자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월세 120만 원에 안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집을 우리 명의로 돌리자며 서류를 내미는 순간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은 살림의 뼈다귀야. 뼈를 빼버리면 살이 어디 붙니? 며느리의 사전 이임장 강요, 아들의 분노 폭발, 그리고 이정자가 숨겨둔 충격적인 비밀까지. 과연 이 가족은 돈과 집 앞에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진정한 화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이 이정자의 하루를 깨웁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라는 가사가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 스며들면서 장판 냄새와 함께 익숙한 아침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나는 트로트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정자는 부엌으로 향해 보리차를 끓이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보리차 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온하고 규칙적입니다. 부엌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등교 소리와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정자는 보리차를 우리면서 어젯밤 꾼 꿈을 떠올립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와서 잘하고 있다며 어깨를 토닥여주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남편은 늘 그랬듯이 말수가 적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알림음이 울립니다. 입금 알림 마이너스 월세 1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정자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 같은 시각에 울리는 이 알림은 그녀에게 단순한 돈의 의미를 넘어선 안정감을 줍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잔액을 확인하는 이정자의 손가락은 여전히 서툽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며 잔액을 체크한 후 이정자는 거실 장식장으로 향합니다. 거실은 30년 넘게 살아온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들, 그리고 각종 상장들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소파는 낡았지만 여전히 포근하고 텔레비전은 오래되었지만 화면은 선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정자에게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장식장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붉은 도장과 함께 두툼한 파란 파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일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공증 관련 서류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통장 사본과 계약서들이 투명한 비닐 커버에 쌓여 있습니다. 이정자는 이 파일을 만질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파일의 모서리를 정리하고 서류들이 구겨지지 않았나 확인합니다. 파일 맨 뒷장에는 특별한 서류가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받은 영상 녹화 확인서입니다. 몇 달 전 정만수 공인중개사와 함께 공증 사무소에 가서 녹화한 영상의 증명서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 이정자는 본인의 의사로 이 집의 종신거주권을 설정하고 월세연금 방식으로 임대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공증인이 정말 확실하시죠?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이정자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정자는 이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서랍을 닫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같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가족들과의 추억이 쌓인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만드는 것보다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들 이도현과 며느리 박서진이 찾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소리,
어머니, 왔습니다라는 인사,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안부 인사들이 거실을 채웁니다. 이도연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들이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박서진은 예의는 바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먹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집 이야기가 나올 때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이정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언제나 짧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라는 말들과 함께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정자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신 그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손주 사진은 이정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도연이 올 때마다 휴대폰으로 찍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정자는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뽑아와서 앨범에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앨범은 어느새 세 권이 되었고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첫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의 모습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면 사장과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세가 더 낫다니까요. 목돈 묶어놓고 끙끙거리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슈퍼 사장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가게 건물을 월세로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전세금을 묶어놓느니 차라리 월세를 내고 여유자금으로 장사를 키우는 게 낫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팔아서 큰 돈을 만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오갑니다. 요즘 세상에 목돈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눈독 들이기만 한다니까. 차라리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게 마음 편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정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벽면에 붙은 부동산 전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리모델링으로 집값 상승, 재건축으로 대박 기회, 지금이 매매 적기라는 문구들이 형광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단지마다 현란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하지만 이정자는 그런 광고들을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만드는 것보다는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저녁 무렵 창문을 닦으며 이정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사는 건 흐름이지 한 번에 우르르 쏟아붓는 게 아니야.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하는 계절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품습니다. 집은 단순히 돈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꾸준히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정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정자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아직 10시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무겁고 진지한 톤이 섞여 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져오던 과일 봉지 대신 서류가 들어있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아, 일찍 왔네. 밥은 먹고 왔어? 이정자가 반갑게 맞이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박서진이 말을 꺼내면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냅니다. 서류철 겉면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글씨들이 보입니다. 부동산 증여, 명예 이전, 세금 절약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정자는 찬물을 따라주면서 자연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만 이도영과 박서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을 망설입니다. 마침내 이도연이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박서진이 서류철을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집을 저희 명의로 이전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리모델링만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서류철 안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표, 리모델링 견적서, 그리고 증여세 계산서까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주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정자의 손이 찻잔을 쥐고 있는 힘이 조금 세어집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잔잔합니다. 그래서 짧은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도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명의만 저희로 바꾸고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다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팔면 그 차익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박서진이 준비해온 체크리스트를 꺼냅니다. 이미 다 알아봤어요. 증여세는 이렇게 절약할 수 있고 리모델링 비용은 이 정도 들고 집값 상승 예상치는 이만큼이에요. 체크리스트에는 세세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마치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어머니도 더 안전하고 저희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정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집은 살림의 뼈다귀야.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뼈를 빼버리면 살이 어디 붙니? 이도영과 박서진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집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뭐 그런 옛날 생각을. 박서진이 조금 답답한 듯 말을 꺼내지만 이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옛날 생각이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집이라는 건 사고팔고 하는 물건이 아니야. 살아가는 터전이지. 식탁 위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미역국에서 나는 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음식이 식어갑니다. 이도연이 다시 설득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저희도 아이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학원비, 과외비, 준비물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박서진도 거들어 말합니다. 맞아요.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영어 유치원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피아노 레슨, 태권도, 미술 학원까지 하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납니다. 저희가 어머니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이정자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아이 교육비가 얼마나 부담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쉽게 처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너희 어려운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이정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집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아이는 자라고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녀는 서류철을 다시 펼치면서 강조합니다. 이 계획대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머니도 계속 여기 살 수 있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요. 이도연도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책임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해 봤어요. 집값이 오르면 어머니도 이득이고 저희도 도움이 되고 손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서류를 가리키며 구체적인 숫자를 들이밉니다. 지금 집값이 3억인데 리모델링하면 4억은 될 거예요. 1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정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차익하는데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그 차익이라는 게 확실한 거야? 집값이 떨어지면 어쩔 거야? 박서진이 반박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정자는 여전히 고개를 젓습니다. 전문가 말이 다 맞으면 세상에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식탁 위의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식어갑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온 계획을 이정자가 단숨에 거부하자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이 교차합니다. 이도연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봅니다. 그럼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만 살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하고 너희 보고 손주 사진 받아보고 이게 부족해?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큰 돈 한 번에 만드는 것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게 더 안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박서진이 조금 더 강하게 말해봅니다. 하지만 어머니, 현실을 생각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하지만 이정자의 답변은 변함없습니다. 빨리 변하는 세상일수록 더 신중해야지. 결국 그날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납니다. 이도현과 박서진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더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하지만 이정자의 표정을 보면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걸 두 사람도 느낍니다. 그날 밤 이정자는 장식장에서 파란 파일을 다시 꺼냅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공증 영상 녹화 확인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공증 사무소에서 카메라 앞에 서서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이 집을 팔지 않겠습니다. 종신거주권을 유지하고 월세연금 방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여전히 또렷합니다. 이정자는 파일을 덮으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집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월요일 오전 이도연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어머니와의 대화로 가득합니다. 박서진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계속 울립니다.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도연은 바로 동네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정만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각종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고 사무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 가득한 부동산 시세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만수는 60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으로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는 이정자의 집 거래를 처음부터 담당해왔기 때문에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사장님. 이도연이 들어서자 정만수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 이도연 씨.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도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집명의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시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함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냅니다. 일단 등기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정만수는 컴퓨터를 켜고 등기부등본을 출력합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서류를 살펴보던 정만수의 표정이 조금씩 심각해집니다. 이상하네요. 그는 돋보기를 꺼내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도연 씨, 어머니 등기부에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도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내용이라니 뭔가요? 정만수는 등기부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거주권 관련 특약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종신거주권 설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도연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만수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종신거주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평생 그 집에서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설정되어 있으면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집을 처분할 수 없어요. 이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럼 저희가 명예 이전을 받는다고 해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는 등기부의 다른 부분을 가리킵니다. 임대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네요. 전문 임대관리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월세가 자동으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도연은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머니가 언제 이런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도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납니다. 정만수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계약서 사본을 꺼냅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면 작년 가을쯤이네요.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어요. 계약서에는 이정자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도연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 계약 때문에 집을 팔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종신거주권이 설정된 집은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거든요. 구매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요. 이도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박서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지금 부동산에 와 있는데 큰 문제가 있어. 어머니 집에 종신거주권이 설정되어 있대. 전화 너머로 박서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도연은 정만수에게서 들은 내용을 박서진에게 전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이도연은 정만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 계약을 무효화할 방법은 없나요? 정만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 의사로 계약한 거라면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공증까지 받으신 것 같은데요. 공증이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만수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네, 여기 공증 사실 확인서가 있어요. 어머니가 공증사무소에서 영상 녹화까지 하셨네요. 서류에는 공증사무소의 직인과 함께 영상 녹화 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도연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정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특히 종신거주권과 임대관리 계약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후가 되어 박서진도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각종 법률 용어가 적힌 인쇄물들이 들려 있습니다. 정 사장님, 이 상황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나요? 박서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아이 교육비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정만수는 두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종신거주권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받고 월세연금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도영과 박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럼 이 월세는 계속 어머니가 받으시는 건가요? 박서진이 묻습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어머니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박서진은 한숨을 깊게 쉽니다. 그럼 저희는 당장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는 거죠. 가족 모두가 함께 앉아서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도영과 박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응하실까요? 이도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어머니는 합리적인 분이세요.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방법이 문제겠죠.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정 사장님도 함께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정만수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중간에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입니다. 종신거주권과 월세연금 시스템은 어머니가 신중하게 선택하신 거니까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도현과 박서진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 박서진이 중얼거립니다. 이도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어떻게 어머니를 설득할지 고민합니다. 단순히 명예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녁 이도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시면 정만수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할까요? 이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그래 와라.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전화를 끊고 난 후 이도현은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어떠세요? 몰입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요일 오후 2시 정만수의 부동산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합니다. 이정자는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일찍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의 급파란 파일이 들려 있고 표정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합니다. 정만수는 테이블 위에 각종 서류들을 정리해 놓고 이정자와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중요한 이야기니까 미리 와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어. 곧이어 이도현과 박서진이 함께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어제 정만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어머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합니다. 앉아라, 앉아서 이야기하자. 정만수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모이신 이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펼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집에는 현재 종신거주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문 임대관리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도현과 박서진이 서류를 바라보며 집중해서 듣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입니다. 정만수는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도식을 그리면서 설명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겁니다. 박서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네요? 이정자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그녀는 파란 파일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보입니다. 이 계약을 할 때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이도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상해? 이정자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늘함이 섞입니다.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해?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박서진이 급하게 변명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끼리는 이런 일을 함께 논의하는 게. 하지만 이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논의가 아니라 허락을 받으라는 소리지. 정만수가 중재에 나섭니다. 자, 일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죠. 그는 임대관리 계약서를 펼치며 설명합니다. 현재 월세 수입이 12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관리비와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서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립니다. 1년에 1,2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입이 어머니가 생존하시는 한 계속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도연이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저희가 상속받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정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상속 시점에서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박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장 저희가 큰 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아이 학원비 고지서를 꺼내 보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 달 학원비가 50만 원이에요. 여기에 과외비, 교재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이정자는 고지서를 잠깐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자는 거야? 팔자는 게 아니라 명의만 이전해서. 이도연이 말을 시작하려 하지만 이정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습니다. 명예 이전이든 뭐든 결국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쓰겠다는 소리 아니야?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말에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습니다. 정만수가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합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집값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만약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2억 원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박서진의 눈이 반짝입니다. 2억 원이면 아이 교육비는 물론이고 저희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정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 2억 원을 갚을 방법은 생각해 봤어? 이정자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이도연이 당황하며 답합니다. 월급으로 조금씩 갚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이정자가 끼어듭니다. 떨어지면 어쩔 거야? 그때는 누가 책임져?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정만수는 양쪽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방식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박서진이 반박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정자가 파란 파일에서 통장 사본을 꺼냅니다. 이것 좀 봐. 통장에는 매월 규칙적으로 입금되는 월세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늦지 않고 들어왔어.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냐? 이도연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인정합니다. 정말 규칙적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아이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물론 어머니 뜻을 존중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정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도와주는 것과 집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다른 이야기야. 그녀는 다시 박서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월세 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손주 교육비로 보태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말에 이도영과 박서진의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정말요? 박서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하지만 이정자는 조건을 붙입니다. 대신 집 명의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는 것. 정만수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월세 수입 중 일부를 가족 공동계좌로 관리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서진의 표정은 여전히 아쉬워 보입니다. 그래도 목돈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목돈은 한 번 쓰면 끝이야. 이정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계속 써도 마르지 않지. 이 말에 정만수가 감탄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세요. 결국 그날의 대화는 절충안을 찾는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딛게 된 셈입니다. 며칠 후 목요일 저녁 박서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각종 법률 정보들을 출력해서 두툼한 파일로 만들어 이정자를 찾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서진의 표정은 평소보다 결연해 보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예의 바르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습니다. 이정자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박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혼자 왔네? 도연이는? 이정자가 묻자 박서진은 회사에서 야근 중이에요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도연이 이런 방식의 접근을 반대해서 박서진이 혼자 결심하고 온 것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박서진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본 게 있어서요. 박서진이 펼친 서류철에는 사전 위임장, 재산관리 위탁, 응급상황 대비책 등의 제목이 적힌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면서 혹시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서진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계산된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정자는 찻잔을 들면서 응급상황이라니 무슨 소리야? 라고 반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료진들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잖아요. 박서진은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죠? 특히 집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정자의 표정이 조금씩 심각해집니다. 박서진은 서류 중 하나를 이정자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게 사전 위임장이에요. 미리 가족에게 권한을 위임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고 서명란이 여러 군데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어머니가 모든 걸 직접 결정하시고 정말 응급할 때만 저희가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이정자는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야? 박서진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머니가 직접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정자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집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 이정자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답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면 집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월세도 관리해야 하고 각종 서류 처리도 해야 하고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지만 이정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정자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 중에 부동산 처분 권한, 담보 설정 권한, 계약 변경 권한 등의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것들은 뭔가? 이정자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박서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조항들이에요라고 답하지만 설명이 점점 궁색해집니다. 만약의 경우라니? 이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왜 이런 걸 미리 맡겨야 해? 박서진은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런 준비를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이정자는 이미 박서진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이정자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이게 정말 응급 상황 때문인가? 박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합니다. 이정자는 일어나서 장식장으로 향합니다. 파란 파일을 꺼내오더니 그 안에서 공증 영상 녹화 확인서를 꺼냅니다. 서진아, 이거 알아? 박서진은 그 서류를 처음 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정자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몇 달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영상 녹화를 했어. 내 집에 대한 내 의사를 분명히 기록해 둔 거지. 영상 녹화요? 박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어.
저 이정자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의 집의 종신거주권을 설정하고 월세연금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바꿀 의사는 없으며 누구도 제 의사에 반해서 이 집을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라고 말이야. 박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이 가져온 사전 위임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정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공증인이 몇 번이나 물어봤어. 정말 확실하시냐? 가족들과 상의는 해보셨냐?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내 대답은 같았어. 확실하다고. 어머니. 박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하지만 이정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습니다. 서진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 서류는 응급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집을 처분하려는 목적이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박서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박서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입니다. 정말 아이 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정자는 박서진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이정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동시에 슬픔이 묻어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속이고 이용해도 되는 거야? 박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이정자는 다시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서진아, 집은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터전이야. 그걸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 그녀는 사전 위임장을 박서진에게 돌려주며 덧붙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집을 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어. 그날 밤 박서진이 돌아간 후 이정자는 파란 파일을 다시 꺼내서 마지막 장을 펼쳐봅니다. 공증 영상 녹화 확인서의 붉은 도장이 더욱 선명해 보입니다. 그날 공증 사무소에서 느꼈던 안도감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때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지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날 밤 박서진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도연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박서진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합니다. 이도연은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줍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왜 혼자서 그런 짓을?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다음 날 금요일, 이도연은 회사에서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동료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이도연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이정자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어젯밤 박서진과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래, 와라. 하지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라. 이도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묻어납니다. 네, 어머니. 그냥 대화만 하러 갈게요. 저녁 시간, 이도연은 혼자서 이정자를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고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워합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서진이가 실례를 많이 했죠? 이정자는 차를 끓이면서 앉아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합니다. 거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도연이 먼저 사과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줄 몰랐어요. 이정자는 찻잔을 건네며 조용히 답합니다. 도연아, 정말 모르고 있었나? 이도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집니다. 그게 사실은 결국 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이도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 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막막해지거든요. 이정자는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이정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집은 다른 문제야. 이건 우리 가족의 뿌리 같은 거거든.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정자는 파란 파일을 다시 꺼내옵니다. 도연아, 이거 한번 봐봐. 그녀는 월세 입금 내역이 적힌 통장을 보여줍니다. 매달 이렇게 들어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이도연은 통장을 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규칙적이네요. 어머니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 계획이라기보다는 생존 전략이지. 이정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큰 돈보다는 꾸준한 수입이 더 중요해. 큰 돈은 한 번 쓰면 끝이지만 이건 계속 들어오잖아. 이도연이 이제야 어머니의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를 도와주실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방식으로 해야 해. 이도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이정자가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월세 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을 손주 교육 통장에 넣어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어. 매달 30만 원 정도? 이도연이 놀라며 반응합니다. 정말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정자는 조건을 붙입니다. 대신 몇 가지 약속을 해야 해. 이정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첫째, 다시는 집 명의나 담보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다. 둘째, 매월 정기적으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셋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준다. 이도연이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정자가 덧붙입니다. 서진이한테 사과를 받고 싶어? 어젯밤에 한 일에 대해서.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서진이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이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생각했지. 혼자 살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도연의 목소리에 죄송함이 묻어납니다. 이정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때 제대로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어. 돈도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도연이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정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도연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서로를 존중해야 해. 그날 저녁 대화를 마치고 이도연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박서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도연이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자 박서진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원했던 건 안 되는 거네? 이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해. 이도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 방식을 존중해야 해. 박서진이 한숨을 쉽니다. 알겠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두 사람은 앞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정만수의 부동산 사무실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파란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습니다. 곧이어 이도영과 박서진이 함께 들어오는데 박서진의 얼굴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서진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정만수는 테이블 위에 각종 서류들을 차례로 펼쳐놓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관리 계약서, 그리고 새로 준비한 가족합의서 초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보죠. 정만수가 등기부등본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이정자 어르신의 집에는 종신거주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해당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강조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누구도 어르신의 동의 없이는 이 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이도영과 박서진이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대관리 계약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만수가 다른 서류를 펼치며 계속 설명합니다.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고 월세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어르신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정자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정 사장님, 제가 몇 달 전에 공증받은 영상 녹화 자료도 설명해 주세요.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증 확인서를 꺼냅니다. 네, 이정자 어르신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영상 녹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는 서류의 날짜를 가리키며 작년 10월에 진행된 공증이네요라고 덧붙입니다. 영상에서 어르신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이도연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이정자가 직접 답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지. 저 이정자는 정상적인 판단 하에 이 집의 종신거주권을 설정하고 월세연금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바꿀 의사는 없으며 명예 이전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이야. 박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꿈을 꾸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명예 이전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르신의 강력한 의사 표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정자가 파란 파일에서 통장 사본을 꺼냅니다. 이걸 보세요. 통장에는 지난 1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월세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정확히 둘째 주 화요일에 들어와요. 관리비와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입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도연이 통장을 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규칙적이네요. 정만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합니다. 1년으로 치면 순수입이 1,6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매우 안정적인 수입이에요.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이 수입을 가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거 아니야? 이정자가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냅니다. 내가 생각해본 방안이 있어. 그녀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째, 집 명의나 담보 설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건 협상 불가능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째, 월세 수입 중에서 매달 40만 원을 손주 교육 통장에 자동 이체한다. 박서진의 눈이 반짝입니다. 40만 원이면 학원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정자가 계속 설명합니다. 셋째,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 이것도 약속이야. 이도연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라고 대답합니다. 정만수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네요. 어르신은 안정적인 거주권과 수입을 보장받고 가족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컴퓨터를 켜며 이런 내용으로 가족 합의서를 작성해 보죠라고 제안합니다.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추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나중에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정자가 단호하게 답합니다. 급한 일이라는 게 집을 팔아야 할 만큼 급한 일은 없어. 월세 수입만으로도 웬만한 응급 상황은 대처할 수 있거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진짜 급한 건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야. 정만수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요 조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화면의 내용을 타이핑하며 읽어줍니다. 제1조 부동산 명의 이전 및 담보 설정 금지, 제2조 월세 수입 중 월 40만 원 손주 교육비 지원, 제3조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가족 식사 의무화. 모든 조항에 대해 세 사람이 동의를 표합니다. 이정자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넣어주세요. 정만수가 좋은 생각이네요 라며 해당 조항도 추가합니다. 제4조 합의서 변경 시 전원 동의 필요. 드디어 합의서가 완성됩니다. 정만수가 프린터로 출력한 서류를 각자에게 나눠줍니다. 자,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정자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도현과 박서진도 차례로 서명합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자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계산기 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멈추고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정자가 합의서를 파란 파일에 넣으며 말합니다. 이제 됐구나. 박서진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정만수가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모두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경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도현이 정 사장님 덕분입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 보입니다. 한 달이 흘러 첫 번째 가족 식사 약속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정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골라 조림을 끓이고 손주가 좋아한다던 잡채도 준비합니다.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에서 예상했던 알림음이 울립니다. 입금 알림 마이너스 월세 1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정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알림이 울립니다. 자동이체 마이너스 손주교육 통장으로 4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거실 장식장에서 파란 파일을 꺼내어 새로 추가된 가족 합의서를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조항들과 세 사람의 서명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경쾌합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서진도 정과는 다른 표정입니다. 사과의 마음을 담은 듯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어요. 박서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집 이야기, 돈 이야기로 무겁던 공기가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이도현이 작은 봉투를 꺼내며 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얼마나 소중한 수입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만드는 것보다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박서진도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손주 교육통장 사본을 꺼내 보입니다. 덕분에 아이 학원비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원해 주시니까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이정자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입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정만수가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이정자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정만수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정 사장님 덕분이야라고 중얼거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식탁 위에는 서명이 완료된 가족 합의서와 손주 교육 통장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도연이 합의서를 보며 말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 몰랐어요. 박서진도 동의하며 덧붙입니다. 규칙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서로 뭘 기대해야 하는지 명확하니까요. 이정자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합니다. 규칙이라는 게 사람을 얽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는 거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야. 팔아버리면 한 번에 큰 돈이 생기겠지만 그 다음엔 뭘 의지해야 할지 모르잖아. 하지만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 박서진이 진심으로 묻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정자가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답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야.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그때 깨달았지.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라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정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지. 박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대화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손주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다음에는 손주도 데려와야겠네요. 이정자가 말하자 이도연이 네, 꼭 그럴게요라고 답합니다. 가족의 대화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저녁이 깊어가자 이도연과 박서진이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도 꼭 올게요. 박서진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그리고 교육통장 내역도 정기적으로 보고 드릴게요.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정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정자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답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이 마음 그대로 지켜나가자.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이정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파란 파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가족 합의서를 맨 뒤쪽에 끼우고 손주 교육통장 사본도 함께 넣습니다. 모든 서류가 차곡차곡 정리된 파일을 보며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소득의 흐름이 관계를 지킨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집도 마음도 마찬가지구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하나씩 불이 켜지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정자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삶은 끊기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또 한 번 알림음이 울립니다. 내일 약속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만남, 동네 슈퍼에서의 장보기, 그리고 다음 달 가족 모임 준비까지 계획된 일상들이 그녀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리듬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 같아서라는 가사가 귀에 들어옵니다. 이정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여전히 장판 냄새가 나고 보리차는 여전히 구수하며 월세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정자는 마지막으로 파란 파일을 장식장 깊숙이 넣으며 속삭입니다. 흐름을 끊지 말자. 집도 사랑도 가족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은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역동적으로.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기다려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